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8장의 인터페이스와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제목이 인터페이스와 패키지. 사실은 인터페이스와 패키지는 별 관련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챕터를 묶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패키지를 하나의 챕터로 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5절까지 주로 인터페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에서는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1절에서는 인터페이스의 개요와 인터페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사용에 대해서 8.2절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절에 인터페이스들끼리의 상속 문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다음에 8.4절에 인터페이스의 참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 8.5절에 연산자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객체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클래스의 객체이냐 이 타입이냐라는 물어보는 자바 언어에만 있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절에 JDK, 즉 SDK라고도 부르는 JDK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패키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한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내가 만든 클래스들로 이루어진 패키지는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사용자 패키지의 작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8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1절에 인터페이스의 개요와 인터페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의 개요는 뭐냐?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는 것이 뭐냐? 자, 상수와 메소드만을 가진, 즉 상수와 메소드 선언 부분, 즉 추상 메소드. 자, 교재 18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인터페이스는 앞에서 배웠던 추상 클래스보다 조금 더 완벽한 추상화를 제공을 한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추상화를 제공을 한다. 앞에서 배웠던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는 것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일반 메소드와 일반 속성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놈은 뭐만 가질 수 있냐면 only 상수, 그죠? only 상수와 메소드 선언, 즉 추상 메소드죠. 메소드가 선언 부분만 있다 한다는 얘기는 그 추상 메소드를 의미하는데, 요거만을 가진 요거만을 가진 것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의 기능을, 자, 우리가 자바 언어는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또 다른 클래스가 상속될 때 아버지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만 선언할 수 있다. 즉 클래스 A 해놓고 익스텐즈하고 이제 아빠 클래스를 지정하는데, 이 아빠 클래스로서는 반드시 하나의 클래스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콤마 또 나오고 콤마 이렇게는 에라다. 자바는 양반 언어이기 때문에 아버지 클래스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페이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어요. A하고 A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클래스의 요소를 반드시 상속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죠? 멀티플 이네리턴스의 기능이 요구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흉내를 낸다. 즉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중상속의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다. 완벽한 클래스의 다중상속의 의미는 아니지만,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상수와 메소드 선언 부분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인터페이스도 상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인터페이스를 어느 클래스가 가질 때 그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상속되었다, 이렇게 의미는 상속의 의미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상속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한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로부터 이미 상속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소들의 상속이 요구될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뭐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대단히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럴 때에는 인터페이스를 써서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JDK라고 하는 툴킷에는 많은 클래스 라이브러리도 제공되기도 하지만 많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도 제공이 돼요. 그죠?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아직도 인터페이스에 대한 감을 잘 모르실 텐데 좀 이따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제 금방 감이 와요. 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퍼블릭 인터페이스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다른 게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페이스는 항상 외부에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이 나오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들끼리도 상속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때도 역시 extend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또 다른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을 허용해. 그래서 퍼블릭 인터페이스 이름 A 나오고 extend B라고 하는 C, D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B와 C와 D 인터페이스로부터 모두 상속을 받아서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선언되었다. 그럼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B, C, D에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상속된 거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는 반드시 뭐밖에 올 수 없어요? 상수를 선언하는 부분이나 메소드를 선언하는, 즉 추상 메소드. 물론 여기에는 메소드를 선언할 때 abstract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내에 선언된 메소드는 메소드 선언 부분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인터페이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인터페이스 정의의 예, 우리 책에도 나와 있듯이, 자, Public Interface Slipp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역시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죠. 자, Public Interface Slipper. 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Public Long 1 Second. 자, 1 Second. 1초는 1000이다. 1 Second라고 하는 상수는, 이건 상수예요, 무조건. 그죠? 인터페이스 내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Final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상수예요. 그 다음에 Public Long 1 Minute는 1, 10, 100, 1000만, 6만이다. 이렇게 상수를 선언해 놓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그랬죠? 자, Public Void Wake Up. 자, 이 메서드도 뭐예요? 선언 부분만 있어요. 이 안에 body 부분이 없죠. 인터페이스에 나오는 메소드는 반드시 선언 부분만, 즉 추상 메소드의 역할을 하죠. 앞에 abstract가 붙어있지 않지만. 자, 이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야. 자, 우리가 클래스를 작성할 때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에서는 이러한 상수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이러한 메소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 구현해서 써야 돼요. 자, 그것은 다음 절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절에서는 인터페이스란 도대체 뭐냐? 개요. 아, 인터페이스는 무엇과 무엇이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상수와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자, 이것은 다중상속의 어떤 기능을 흉내내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죠? 자,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요소들이 상속이 요구될 때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쓰면 되겠다. 자,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그럼 어떻게 정의되느냐? Public Interface, 인터페이스 이름, Extend 인터페이스 이름. 아, 인터페이스들끼리는 다중상속이 허용이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